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를 자주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요. 어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께 또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그냥 투자에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 종목으로 이 상승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상승세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자주 보는 그 파동을 많이 보는데, 파동상 이제는 뭐 마지막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때그때 또 우리가 시세를 보고 상황을 봐야 되고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일 듯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코라는 종목 우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코요. 자, 미코 보시면요. 자, 미코도 보면 여기 파동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1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행보 이후에 2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장대 연봉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올렸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미코도 이 금요일날 이 양봉이 이제는 마지막 5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시마다 조금씩 좀 차익 실현을 또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많이 금요일날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코는 우선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이 5일선이 자, 아이고. 지금 5일선이 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이 하나 둘 셋 넷 거의 뭐 4개월 동안 종가상으로는 뭐 요 자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5일선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다시 뚫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 이번 달에는 당장 5일선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꺾여 있는 5일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이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적어도 한 7,000원 정도만 우선 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최대 고점을 우선은요. 자,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일단은 5일, 10일, 20일선은 뚫었습니다. 주봉상. 이제 21선이 남았는데요. 자, 요 21선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대략 7,055원입니다. 자, 요 21선 마저 뚫는다면 완연한 이제는 상승 추세를 보시면 될 듯 한데요. 일단 요 21선까지가 7,055원이니까 자, 요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자, 눌림목 구간이 최소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요 자리를 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7,000원 요 자리를 당장 뚫는 데는 그래서 이제는 뭐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7,000원 근처에서 아니면 눌림목이 좀 가격적인 눌림목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말고 이번엔 전기차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요. 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자,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이후에 지금 5파 상승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은 5파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는 거의 한계치가 임박한 게 아닌가. 대략 한 15,500원 정도면 이제는 고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요. 대북주는요. 자, 대북주는 뭐 어제 시간 외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신흥 같은 경우요. 신흥 같은 경우 제가 그때 요 구간에서요.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재진입을 하는지 물량을 모으는지 주가를 세워놓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물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그동안 약 150만 주 정도를 팔았었는데 제가 최소한 50만 주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주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70, 80만 주 들어왔죠. 자,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흥도 제가 대북주도요.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그 다음 3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요 구간이요. 그 다음에 4파 눌림목이 연봉이 크게 떴죠. 그 다음에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5파 상승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요 3파 상승 구간의 종가가 2065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2080원입니다. 자, 이미 3파 상승의 고점을 이 구간에서 이미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5파 상승이 현재 완료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갈 룸은 남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 제가 파동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마지막 5파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좀 화요일도 좀 분할 매수 하시든지 하셨어요. 좀 이제는 일단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자, 월요일 날은 저는 대북주는 좀 시세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뜰 때 장중에 조금씩 이제는 분할해서 좀 물려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파 상승 구간이라고 이 종목도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벽강 소재는 뭐 이제 거의 단기 고점에 임박한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벽강 소재는 이제는 조금,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눌림목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보시든지 하시고, 지금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알스포트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그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요. 뭐 에스넷이나 엔텔스라는 사물 인터넷 외에도 알스포트도 그 디바이스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1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잡고 지금 2파 상승 구간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LB세미콘이나 에코마케팅은 월봉상 마지막 5파 상승에 이제는 거의 5파 상승 구간이 이미 진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LB나 에코는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알스포트나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5파 상승이 아니고 에코나 LB처럼 마지막 구간이 아니고 이 종목들은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눌림목 이후에 SFA 반도체나 알스포트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 동시에 좀 확인을 잘 하시고요. 요 구간에서 거래가 한번 터졌죠, 월봉상.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추격 매수 하셨다가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삼호개발이라는 종목도 제가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호요. 자, 이 종목도 건설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평가,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단기 고점에 온 게 아닌가.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2만 한 2, 3천원
좀 많이 가면 한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중에 25,450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종목도 좀 단기 눌림목이 좀 들어와야 될 듯 합니다. 물론 아직 외국인 기관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분할 매도를 우선 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를,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3호요. 자, 5G 관련주들을 요즘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5G 관련주 중에서도 통신 장비 쪽은 유비커스 홀딩스 보시면요. 지금 현재 45,100원 정도 하는데요. 자, 뭐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요. 이 통신 장비주도 5G 관련주도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5만원에서 걸리겠죠. 지금 45,100원이니까 당장 5만원에서는 걸리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한 6만원 뭐는 살짝 넘기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6만원 2, 3천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그건 제가 대충 지금 예측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고로만 하시고,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넷이라는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점에 들어왔는데요. 대략 한 8,700원 전후로 해서 8,700원 전후까지는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8,700원 전후까지는 눌림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일단 9,000원은 깰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금이 조금 있으시면 나중에 8,700원 전후로 해서 8,715원인데요. 그 정도 가격에서는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셔도 될 듯 하고요. 당장 8,700원으로 내려오진 않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한 8,715원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어제 기간이 외국인 동시에 순매도가 들어왔는데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 하고요. 결국에는 눌림목이 완성한 이후에는 10,000원을 다시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계기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리드하고 삼지전자는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은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솔리드나 그 다음에 삼지전자 같은 통신장비 관련주,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되는 통신장비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삼지전자는 그 LG U 플러스 하웨이 문제 때문에 좀 사실은 좀 눌려졌었거든요. 삼지전자는요. 그래서 삼지전자도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평선이 이제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당장 요구한 13,000원 정도, 12,000원 정도가 당장 13,000원 정도가 당장 걸림돌이지만, 자, 이런 종목도 계속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는 괜찮겠지만, 월요일 날 한 오후장이나 아니면 화요일장부터는 다시 시장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기차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일단은요 좀 비중 조절이나 수익 실현을 통해서, 익절을 통해서 어떤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종목들이 또 바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좀 수익은 챙기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좀 고점에 많이 온 종목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5G 관련주도 저는 5G 관련주는 또 주도 역시 조금 더 올라갈 놈이 좀 있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면 아마 유비커스나 유비커스 홀딩스는 당장 급등이 나와서 당장 5만원을 돌파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자리에서 좀 행보를 한 다음에 또 5만원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거고요. 또 그 자리에서 행보를 좀 한 다음에 비로소 5만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나중에 6만원이나 6만 2, 3천원 뭐 이렇게까지 저는 최종 목표가를 대략 한 6만원 2, 3천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예측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5G 관련주는 조금 숨고르기는 일부 종목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저점 매수 눌림목 구간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다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좀 이게 수익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 W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남들이 이 종목은 빠질 때 올랐었고요. 남들이 오를 때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뭐 똑같진 않겠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우선 21선이 꺾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21선을 당장 뚫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5일선 지점이나 이 21선 지점 요 구간에서 당분간은 21선이 어느 정도 5일선이나 11선과 좀 이렇게 좀 맞물려서 요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향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좀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21선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좀 에너지를 모으지 않을까. 자, 이 종목은 우선 당장 제가 지난번에는 65,000원을 1차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지지선을 지금 지지를 했고요. 단기 급반등 이후에 다시 연봉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 종목 우선 66,000원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66,000원이 깨진다면 64,300원 정도 전후까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에서 크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당장 시세를 내기는 힘들지만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조금씩 물량을 모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시장상 대략 전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제 말은 100% 믿지 마시고요. 투자에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좋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는 눌림목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눌림목은 저는 뭐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5주 관련주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눌림목이 좀 들어오긴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